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일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 지금 그래요. 민주당 야당 의원 정권교체 57.1, 국민의힘 정권 연장 37.8인데요.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세요. 국민들이 지금 위기감 느끼고 있다는 게 그래프로 보이시죠. 오늘 또 보수 과표집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쭉쭉 벌어지잖아요. 네, 더 벌어졌네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주저앉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온전히 반영된 여론조사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민주당은 늘었죠. 43.6에서 47.3, 그리고 국민의힘은 줄었죠. 40.0에서 36.1로 오차범위 밖으로 쭉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지율 저 그래프도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이제 윤석열 쩍벌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다음에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올랐죠. 49.5. 비교 불가죠. 네, 그 나머지는 다 합쳐봐야 안 돼요. 김문수가 지금 16.3인데 미세하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음으로써 뭔가 기존에 지지하던 사람들 외에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지지가 조금 더 가득했죠. 합쳐진 게 아닌가 싶고요. 양자 대결 한번 볼까요? 진짜 요거는 다자 대결 아닙니다. 김문수가 국민의 후보로 나오면, 오세훈이 나오면 이거 합쳤을 때요 더블 스코어에 다. 심지어 리얼미터는 이 말하자면 민주 진영의 하우스 이펙트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중립적 느낌이 강해. 안 좋게 나오면 야 구라미터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매체예요. 저쪽도 마찬가지겠지. 이재명 대표 54.1, 김문수 28.5. 이 불행은 저쪽은 이것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1위 주자가 나중에 지워지거나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골고루 받아가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건 찢어질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오세훈 23.0, 이재명 54.5.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네 명이 보면 다 54%가 넘습니다. 안정적이죠. 네. 네. 이재명 54.0, 홍준표 23.5, 이재명 54.3, 한동훈 17.2.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 제일 약체인 거고. 그러니까 김문수가 제일 세요. 예. 김문수가 제일 센데 하다가 김문수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지.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가장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라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윤석열이 탄핵이 돼. 그럼 대선 국면으로 바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선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국민의힘이 경선 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선 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지금 당원은 김문수가 제일 유리할 게 뻔한데 지금 아까 보신 게 김문수의 지지율이에요. 여론조사가. 뭐 김문수 아니고 누가 돼? 아니 그리고 이거를 그 지금 지난 4주 동안에 보면은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주자들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뚜렷하게 그러니까 경향을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무죄 받음으로써 아주 결정타를 날렸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로 유죄 받을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0이에요. 무죄를 받고 나서 시민들이 사실은 이 사건을 이게 뭐 어떤 사건이었어 조금 더 알게 들여다보기 된 시작했어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공소 기각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 무죄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이렇게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서 야당 정치인을 죽였구나라는 거를 시민들이 좀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죠. 그 이재명 대표가 소위 자력으로 결승 진출해 놓은 상태에 가깝고요. 현실은 내란 진압한 거 한번 보세요. 100%라고 말 못해도 90% 정도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민주당 같으면 임미 의원이 없던 21대 같으면 야 한덕수 탄핵 왜 시켜? 최상목 탄핵 왜 시켜? 이 목소리가 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에서 상황이라고 말하는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거 밈으로 할게. 자, 민주당 50.7, 국민의힘 30.5, 20%포인트 차이 납니다. 근데 이거 되게 말씀드리지만 정례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처럼 저 기계가 물어보지 않아요. 상담원이 직접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현재 내란 국면에서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50% 넘은 게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기계가 물어보는 건 조작이 가능해.
70대 할아버지인데 20대 남자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기계가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20% 포인트 차이 났고 이미 게임 끝났다고 보고. 차기 대선 다음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십니까? 자, 정권 교체해야 된다 65.9, 정권 연장해야 된다 31.3이니까 더블 스코어가 2배가 넘어버렸죠 지금.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보시면은 맨 위에 아니 그거 말고 그다음 먼저 넘어갔어요. 좀 전에 보여줬던 거 보여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념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도에서 정권 교체 70.3이고요. 중도에서 정권 유지가 27.5예요. 중도에서는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론이기 때문에 한덕수나 최상목을 탄핵해도 별 타격감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얻는 이득은 없을지라도 손해도 안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나와 있죠. 이거는 지금 이재명 46.4, 김문수 9.7 넘어갑시다.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 선고 시점을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보면 빨리 선고해야 된다 81.0, 높아져도 그러니까 늦어도 상관없다가 18.0이에요. 이 사람들 18.0%의 상당수는 헌법재판관들 퇴임하고 윤석열이 탄핵된 상태로 임기 마치게 해줘라 이런 얘기인가요? 지난주에 77.6%였는데 이번 주에 81로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보고 빨리 일해라 이 그러니까. 소리죠. 그렇죠. 니네 그거죠. 뭐하냐 네. 이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추정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여론을 보시면 돼요.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 66.7, 탄핵해서는 안 된다가 31.0이니까 이것도 더블 스코어가 넘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은 저게 두려운 걸 수도 있어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3분의 2가량의 국민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주장하는 것을 거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는 거라는 추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을 본다면 나머지 30%는 물밥 좀비라는 것도 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밥이요? 네. 물밥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새로운 용어. 아 물밥이 뭔지는 아세요? 알지요. 아. 걔네들 버스 타고 올 때 물밥에 그거 꽂아가지고 이쑤시개 꽂아서. 좀 주술적인. 자, 윤석열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계엄령 재선포 가능성 이거 보시겠습니다.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 63.8, 재선포 가능성이 없다 34.0인데. 그러니까 저거를 본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헌재는 빠르게 화면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두려운 것에 머무르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오시기 전에 했던 주장이 이거거든요. 기각할 때면 해봐. 니들 이름 걸어놓고 기각할 때면 해봐.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렇죠. 해봐. 한번 해봐. 네.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이 여론조사 말고 엊그저께 정말 희한한 주장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낙연 씨인데요. 민주당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명 무죄, 정치적 혼란 심화, 파기 재판해야 된다. 정말 저런 용어는 어떻게 좀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파기 재판이라고 하는 건 보통 2심에 대한 판단을 법률심으로 대법원이 이게 법적으로 맞아 틀려를 하는 건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파기시켜버리고 대법원 스스로가 판단해라. 근데 이 목소리가 이낙연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똑같다는 국민의힘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절로 넘어간 거예요. 이분은 판결 선고 나기 전까지 큰 꿈 꾸고 계셨다는 거 아니야. 어? 아 진짜 내가 하고 싶었는데 큰 꿈 꾸고 그러니까. 있으면서 다음 난가 이러고 있었는데. 드링킹 하셨네. 아니, 뭔 일이 있어도 자네는 아니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저거 썼다가 지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우기도 했지만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대장동으로 대선 주자 이재명을 고생하게 만든 게 시작점이 그렇죠. 이낙연이잖아요. 이낙연이죠. 이낙연 지지자나 이낙연 측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로 넘어가서 사실 대선 측면이 있거든요. 180석 갖고 뭐 했냐 할 때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이낙연 아니었습니까?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노인들이 너무 젊다는 거야. 옛날 같으면 정계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늙어 가실 때 최소한 자기를 평생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애인은 지키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마지막 불씨는 본인이 한 얘기 아니었나요? 막지마 씨불. 근데 실제로 2대12 같은 보수 매체도 파기 재판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도를 하더만요. 파기 재판 불가능하다고. 형식적으로 이런 길이 열려 있다는 거고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라는 게 70년 만에 한 사람을 위해서 날에서 날을 시에서 시도 계산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심은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파기자판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가 법 같은 게 개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 같은 게 개정이 돼가지고 이 개정된 법이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 그럴 그렇구나. 때. 네, 그러면 이제 개정된 법을 적용해가지고 법원에서 계속 끌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법리 판단을 대법원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네. 네. 그런 경우에나 파기재판을 대법원에서 하지 무죄인 사람을 파기재판으로 유죄를 만든 케이스는 없어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유죄 내리고 싶어서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너무 애를 써요. 그러니까 유죄 네. 내리라고 압력을 주는 건데 네. 이것도 되게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그냥 윤석열이 임명했으니까 호의적이라고 그런다 칩시다. 그런다 친다 한들 다른 대법관 12명이 아이 우리 이렇게 움직입시다 이렇게 가겠냐고. 불가능하죠. 네. 예. 그런 사람들 내가 그 정영식이나 조이대나 이런 사람들 내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수들이 더 잘하는 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가지면 자기네들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수가 보수일 수 있는 거는 그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에요. 네. 역시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1부 마치고요. 자, 기다려 봄님 감사드리고 조조율님, 이건 설명해 드렸군요. 캡틴 K님, 상모가 오늘은 1472원이란다. 환율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땡겼냐. 포나님, 환율에 목이 졸리는 느낌입니다. 상목이는 실실 쪼개던데 정말 역겹습니다 하셨고요. 그 이야기 이따가 재밌는 짤에서 한 번 더 해드리고요. 1부 마치겠습니다.